자, 이제 232페이지인데요. 그리고 앞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죠. 1번부터 9번까지가 부동산 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부동산 이용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실제 시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과거에 보니까 한 12회 때 이럴 때 한 번 정도 시험 나왔던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보니까 중요한 건 한 2개 정도는 봐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디 보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니까 직주 분리 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아주 단답형 형태로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이렇게 해보자고요. 1960년대 서울은 직장과 주거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등이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도심 안쪽에 직장, 주거지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게 도시화가 되면 점점 인구가 유입되겠죠. 그죠? 그런 결과 주택 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도로, 교통, 지하철 등을 갖다 이제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출퇴근 시간이 더 멀리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질을 줄 수 있는 직장은 도심 안쪽에 있을 것이고 그다음 낮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주거지는 외곽 나오겠죠.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항상 직주 분리, 직주 요건은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를 잘 구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이렇게 되는 원인이 이거지. 도로 교통 발달이야. 그래서 그 결과가 보니까 이 결과입니다.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돼. 안쪽과 외곽 딱 2개 기억하시라고. 자, 낮에는 좀 고기가 안쪽에 있겠지, 사람들이. 밤만 되면 중간이 텅텅 비지. 중간이 텅텅 빈다. 이게 도심은 비어있다. 뭐죠? 공동화. 이걸 우리는 뭐라냐? 도심 고동. 같은 말이에요. 공동화를 일본식 용어에서는 고동이라 고동. 고자가 북고자예요, 북고자. 북은 중간에 텅 비어있지? 그지? 북 자체가. 중간에 텅텅 비어있다 곧 이게 고동. 같은 말이 공동화 이 말이 말이듯이. 도심 쪽은 텅텅 비어있는데 밤만 되면 외곽은 꽉 차있지. 자,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 침상도시 이렇습니다고요. 자, 그런 결과 이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보니까 아니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됩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외곽에서 이동할 수 있는 출퇴근 교통 비용과 도심 안쪽에 있는 주거비 중에 어떤 게 더 싸냐 보니까 주거비 훨씬 더 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도심 안쪽에 고층 건물 등이 들어서니까 다시 외곽에 있는 주거지역이 안쪽 들어오죠. 들어온다 해서 이게 직주 뭡니까? 접근 현상이랬습니다고요. 그런 결과 직주 접근되면 이제 되는데 이게 옛날 상태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온다 이게 뭐죠? 회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우리 옛날에 12회 때입니까? 요걸 가지고 물었을 때 도시 회춘 현상이 뭐냐 시험 내 있어. 회춘, 회귀 같은 말이야. 좀 짓궂은 사람 같아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게 회춘 현상이 뭐냐 시험 낸 적이 있으니까. 하여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 나오면 결국 결과 묻게 돼 있어요. 묻는 순간 이런 게 항상 틀린단 말이야. 이런 게. 볼 때.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7번 보니까 직주 분리 원인 물었었네. 원인 묻는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틀린 말은 뭐 결과 등이 답이 되겠지 뭐. 그죠? 답은 4번 아닙니까? 도심 안쪽에 고층 건물들 쓰면 이게 주거지 밖으로 빠져나갑니까? 들어오지. 이건 직주 접근 결과지. 그죠? 그래 보시고. 자, 8번.
여러분들은 스프롤 말 뜻이 뭔가 아셔야 돼. 이 말이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무질서. 무계획이란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무질서, 무계획. 그러면요, 이런 거요. 자, 현재 이게, 자, 한번 봐볼게요. 원주시인데, 도시화가 되면 점점점 인구가 유입되죠. 그럼 결국 주택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면 이 지역에 있는 집값은요, 올라가면 높은 집값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외곽 나와. 네? 나와서 땅값 한 이런 지역에 이렇게 개발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뭔가 이게 개발되는 게 미리 계획되어진 개발이 아니야. 자기 이니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주거, 공장, 그 다음에 상업, 공장 이렇게 막 혼재돼서 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도시가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거 가지고 도시 스프로 현상 쓴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스프로 현상이 발생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지역의 땅값이 정상적으로 이용되는 땅값보다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왜? 주거 공장보다 이미 계획돼서 이 지역이 공장 지역, 주거 지역 때문에 훨씬 싸다고 이게. 그죠? 또한 이런 현상은요, 모든 용도에 다 발생하는 거예요. 특정한 용도, 주거만, 상업만 발생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주거나 상업이란지 공장 등에 모두 발생합니다. 그리고 있죠. 이게 외곽지역이 개발되는데 특히 우리 대도시는요, 외곽지역 보니까 이런, 특히 무질서가 비싼 말이 뭐냐, 결국은 난개발. 난개발 약간 차이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 외곽지역 보니까 아주 있죠. 이 대도시는 결국은 이 지역이 아주 밀도 있게, 고밀도 개발한다, 고밀도 개발되는 지역도 있고, 또 반대로 원주 같은 건 보통 뭐 있습니까? 우리 외곽 산에 가보니 대부분 다 조금 모여있죠, 그죠? 그렇게 저밀도 개발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있죠. 이런 말께 말씀 비지적 개발이라는 용어를 깼습니다. 이 비지란 말 뜻은 깨구리가 띠을 띈다는 거예요. 원래 일본식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지역이 개발되어지면 분명히 주변 지역의 집값은요, 올라가겠지, 그지? 올라가면 이런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고 전혀 개발되지 않을 거라 예상될 수 있는 땅값 굉장히 싼 지역이 있어. 이런 지역이 개발되거든요. 마치 이게 깨구리가 띠을 띈다 해서 덤성한다 해서 비지. 보통 우리 말 쓸 땐 이 말 뜻이 뭐 있습니까? 깨구리 띠뛰기식 개발 쓴답니다. 정확한 말은. 근데 그 말 갖다 일본식 용어서 이렇게 보통 쓴다고. 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질서 있는 개발이 아니라 무질서한 개발이거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 있냐? 무구정. 어렵게 볼 필요 없어. 딱 두 개야. 첫 번째, 개발 못하게 하면 돼. 그지? 깔끔하게. 개발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린벨트 설정해주면 돼. 두 번째, 개발하게 해주는 거야. 응? 어떻게? 미리 계획을 짜는 거야. 좋다. 들어오는데 공장만 들어와. 주거만 들어와. 계획을 미리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뭐 있습니까?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라고요. 응? 이게 이제 우리 스프롤 현상의 기본 특징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한번 이제 정리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뭐 있습니까? 8번 보니까 1번에 무계획은 맞지만 뒤에 규칙과 질식이 틀린 거지. 2번 보니까 중간 입체설럽인데 이건 도심안 쪽 외곽. 항상 외곽. 3번은 뭐 있어? 고밀도, 저밀도, 연쇄 개발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 뭐 설명 쭉 나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죠. 표준적 수준 이하로 땅값 된다.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깨구리 띠뛰기식 개발, 즉 다른 말로 비지적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에서 그냥 가볍게 끝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 게임은 지금부터 하는 게 본 게임이에요. 지금부터.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이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개발은 동네 슈퍼 등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 대형 쇼핑몰 등을 만들 목적이다 보니까 항상 개발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제일 먼저 개발 과정 순서가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 개발은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죠. 이런 위험까지 묶어서 하나의 테마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절대적으로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까지 시험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테마예요. 잘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과정 총 몇 단계지? 7단계죠. 가장 중요한 단계 3개 있지. 뭐? 첫 번째, 2단계, 제목. 개발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하는 거예요. 자, 전 개발 가능성, 예비적 사업 타당성, 그 다음에 4단계, 타당성, 7단계, 마케팅. 요거 3개 말고 쓰면 되지. 다른 건 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시험 항상 여기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2단계 제목이 뭐냐 하는 건데, 실행하기 전에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지. 개발하기 전에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개발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미리 하는 거지. 예비적 사업 타당성. 우리 실제 시험은 절대 제목상 2단계, 4단계 안 써. 그냥 바로 이 지문 나오는 거지. 나오면 여러분이 다른 거 없죠? 딱 한 글자죠, 한 글자. 그죠? 여튼 오직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이길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 지문 떼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아니에요. 내가 현재 원주시에 아파트 짓겠다 생각했지. 그럼 결국은 원주시의 시장성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데 이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직 얘는 계략적, 개괄적 수익성 검토 끝이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보니까요. 3단계는 부지 이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는 뭐 있습니까? 이제, 제목을 잘 보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절대 여러분들 4단계 제목은 앞에 요 말 빠져. 응? 그지? 그러니까 전 또는 예비란 말이 뺀 나머지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 사업 타당성 요 말 들어온 순간 이건 4단계 제목이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 4단계는 주로 뭘 하니? 뭘 하는 거죠? 구체적 분석이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란 말은 부동산학은 원래 기술, 경제, 법률 세 개 합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술적 사업 타당성과 법률적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사업 타당성을 모두 다 분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모두 분석하는데 모두 분석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냐? 우리는 다른 말로 4단계 설명이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묻거든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은 제일 중요한 게 건축업체, 개발업체 입장이 중요합니다. 개발업체는 제일 중요한 건 돈, 수익. 그죠? 따라서 이 경제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도 이미 과거에 시험 나왔기 때문에 순서를 굳이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 이 순서는 남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런 거요.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이 지역이 현재 어떤 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인가, 또 수입 얼마 될 것인가, 농촌의 도시냐 이런 등등을 파악해보는 곳이 지역 경제예요. 그런 다음에 혹시 순서라면 가장 많이 장난치는 게 뭐냐? 시장과 시장성 분석이야. 어느 걸 먼저 해야 되지? 항상 글자 작은 거야. 작은 글자인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시장성 분석해서 그 다음에 이걸 통해 수익과 비용 분석하지.
수익과 비용을 분석한다. 이게 타당성 분석.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분석을 마지막에 투자할래 말래 결정한다고요. 투자 결정 요렇게 넘어가는데요. 굳이 순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요 두 개 차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차피 시험 내면 요 두 개 장난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투자 결정 어떻게 할래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이런 순서를 다 보려 생각하지 말고 있죠. 요거 두 개하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조금 더 안다면 타당성이 뭐냐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자 우리 이 구분 기준 잘 알고 있지 이제. 그죠? 아니 시장은 누구와 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 본 사람 다른 거 절대 보지 말고 오직 얘는 수요와 공급만 나와야 돼. 시장성은 이런 겁니다. 시장성은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30평인데 방수가 중요하냐 아니면 저기 거실 큰 걸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포배를 좋아할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경쟁력을 따져보는데 원래 정확하면 경쟁력입니다. 자 경쟁력을 따져보는 건데 예? 내 제품 경쟁 이념 따져보는 건데 실제 시험에 이거 나오거든요. 나 임대될 가능성 이렇게 시험 나 보통. 질문 항상 요말 나옵니다. 밑에 질문이. 그럼 이 고라프면요. 제일 좋은 방식이 있죠. 우리 항상 공부했을 때 뭐와 뭐? 공급 들으면 뭐요? 없으면 이래 가자고요. 편하게. 자 그런 다음에 예, 여기 있는 타당성 분석이 곧 이게 다르면 뭐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과 비용 어떤 게 있습니까?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투자 가치, 시장 가치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는 수령가 등이 있죠. 또 그 외에 세전, 세후 현금 수지 분석 전부 다 수익과 비용이야. 이런 걸 분석해 보는 게 이게 타당성 분석이다.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 같은 말이 뭐냐? 경제성 분석. 이렇게 보시면 돼. 경제성. 그래서 마지막 이런 거 지금 누가 분석합니까? 이거 누가 분석하죠? 경제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었어. 네? 있다라고 판명되어지면 실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업자는 이걸 선택을 해야만 될 것인가 그 문제입니까? 그죠? 선택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게 이제 4단계 설명입니다. 그래서 4단계는 제일 중요한 말이 요거 두 개 차이 요 개념이야. 다 알려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으면 건물 이제 이 4단계는 뭐 끝나면 5단계 뭐죠? 자금 끌어줘? 금융 단계. 끌어서 6단계 건물 짓지? 건축 단계. 마지막 7단계 뭐요? 오케이. 자, 마케팅도 사실은 딱 두 개 내용 하시면 되죠. 마케팅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대와 매도가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임대 활동만 알고 있으면 돼. 두 개. 임대 활동 언제부터 한다? 언제부터? 오케이. 하나. 두 번째.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임대 활동은 같습니까?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여기 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발 과정에서 두 번째. 개발 관련된 뭐 해야 됩니까? 위험. 같이 연결하셔야 돼. 항상 개발은 장기간 이루어진 결과 내가 알지 못한 위험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위험은, 예, 개발 위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험 나왔을 때 뒤에 제가 좀 더 문제 풀겠지만, 개발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 써지. 그건 다 맞는 거예요. 엄청 많은, 예가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위험이 3개 있죠. 법률과 비용과 무슨 위험? 우리 5월 달에 저기 있는 기출된 문제 풀어봤더니 이게 2개 묻습니다. 좋다.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 집 자식이냐 묻지. 그지? 그래서 우리 그때 물었던 게 뭐 있습니까? 군사보호시설 등등 설명했지 않습니까? 무슨 위험? 법. 그 다음에 금리가 변하고 시장의 경기가 침체된다? 예, 그렇게 어떤 예가 어떻게 포함된다 정도 마시면 돼. 두 번째 보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쓰면 되겠다죠?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우리 4단계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예, 관청에서 인허가 안 내줬을 때 올 수 있는 위험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땅은 절대 인허가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건물을 짓는 기간 중에 계속해서 자재비 등이 올라갈 수 있는 위험 아닙니까, 그죠? 따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예, 최대 가격 보정 계약.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도급 건축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 위험은 가장 중요한 마케팅 때 분양에서 분양 안 됐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인데요. 항상 흡수율은 누구하고 흡수율 반대가 누구죠? 흡수율 같은 말, 분양률 반대말, 빈집 예, 같은 말. 오케이. 그죠? 흡수율과 공실률 비교하시는데 당연히 중요한 건 흡수가 중요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흡수는 분양되는 거야. 분양되어진 결과 이런 뭐 있습니까? 분석이 무슨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수요 분석이지. 공실은요? 응? 공급 분석이지. 이 공실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중요한 건 흡수율 분석이 중요하니까. 자, 수요 분석인데 재밌는 건 과거에 3번 요거 장난쳤어. 자, 흡수라는 것은 분양되는 거지. 물어보죠. 흡수율은 이미 분양된 겁니까? 현재 분양될 거예요? 앞으로 분양될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하다고. 흡수율 이미 분양된 거예요? 현재 분양된 양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분양될 거냐고. 그래서 나 아직 건물 안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뭐 흡수를 가지고 이 말 쓰지 마라. 과거나 현재의 분석한다. 이 말 쓰면 안 된다 이거. 왜? 이거 아닙니까? 이 건물 앞으로 몇 프로 분양될 거라 예측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장난친 거 아니 문제에서. 그러니까 오직 얘는 뭐 있습니까? 언제? 미래 어느 정도 분석된다. 미래 추세 분석할 목적이지. 단 근거는 뭐야? 과거 분석을 뭐 있습니까? 통해서 언제? 미래에 있는 분석을 예측할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문제 묶어서 그거 낼 거 없잖아 이거. 응? 아니 이 말 뜨면 무조건 이 말 튀어나와야 돼. 요거는 무조건 이 말 튀어나오게 돼 있어. 다만 여기에 이제 4단계가 조금 복잡하지, 그지? 한데 요거 2개, 요거 차이. 응? 이건 뭐 설명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위험도 나올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나면 재밌는 건 이 과정에 대한 설명 항상 뭐 있어 나올 때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박스에 문제 많이 나와, 이게.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미열 이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딱히 이게 하나의 문제를 만들기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에서 거의 한 문제 나오게 돼 있어, 항상. 자, 이제 지금부터 10번 갑니다. 예, 10번은 그냥 통과. 자, 11번. 자, 2번 가볼게요. 2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예비정 나와 있지? 몇 단계지, 이거? 여기 보세요. 얘는 반드시 뭐 나와야 돼? 그 말이 있어? 그거 틀린 거야. 무조건. 묻지 말고. 그래서 이 말이거든요.
개발 사업의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를 비교하거나 시장과 투자 가치를 비교해서 개발사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이게 4단계 단계. 그죠? 4단계죠. 자, 나머지 필요 없는 그런 지문이고요. 우측 갑니다. 12번 문제. 자, 12번은 1번 가자고요. 자, 핵심 1번. 앞에 뭐요? 뭐 나와야 돼? 나와 있습니까? 그건 통과 맞는 거요. 자, 2번 통과, 3번 가면 타당성 나 있죠? 그래서 핵심 이 말입니다. 동일한 사업이랄지라도 업자에 따라 채택 또는 기각할 수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4번 통과, 5번 갑니다. 임대활동은 언제부터 한다? 초기 단계부터. 그런 거 반으시라고. 괜히 거기 뭐 있습니까? 그럼 12번 이거 시험 나오면요. 절대 뭐 답이 안 되는 질문은 2번과 4번과 답 만들면 안 돼? 걔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런 답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만들면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1번과 3번, 5번까지 장난쳐야 돼, 이거는. 항상. 장난칠 수 문구 따로 있다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일단 거기 있는 현재 4번이 좀 틀릴 때 나 있죠? 그죠? 그냥 그건 통과하셔. 알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요거부터 할 거예요. 잠시. 여기 보세요. 임대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자, 그 말이 뭐냐. 봐보세요, 이제. 예, 그 말이 현재, 4번.14번 4번입니다. 쇼핑센터나 대규모 사무실 건물은 중요 임차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근데 다시, 자, 다시요. 이런 겁니다. 임대용, 주거용 부동산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분이지. 이런 분은 사전에 임차자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를 보시면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 뭐에 따라서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3번, 4번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보시면서. 자, 1번, 14번 1번. 개발 사업 자체가 타당성 여부를 말하긴 곤란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인 집 마음이지 뭐. 그죠? 어떤 주인은 손실나지만 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 어떤 보상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돈 벌 놈이 있을 것이고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각 있는 투자자마다 목적에 대한 차이 때문에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3번. 개발 언제부터 한다고? 초기부터.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끝에 무슨 분석? 무슨 분석? 아니, 14번 5번 끝에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나 있지? 시장성 분석. 그 속에 보니까 자, 구분 기준. 얘는 누가 비교한다고? 요거. 요거 두 놈. 요거 물었잖아. 그 차이가 뭐라고? 지문상 수요 공급이 있어? 없잖아. 없으면 시장성 분석이야. 자, 그 다음요. 예. 오케이. 자, 15번에. 예, 3번, 4번, 5번 합니다. 3번, 4번, 5번. 3번 가보겠습니다. 개발은 허가 등의 법적 위험 부담과 함께 공사기간 중에 비용 문제도 있고 분양률과 관련된 시장 위험인데 이러한 위험은 실질적인 시장 조사로서 감수할 수가 있죠. 그죠? 자, 4번. 자, 이거 묻는 거 이미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쓴다. 잠시 자, 요 말은 여보세요. 요 말은 법, 비용, 시장, 어느 위험 이렇게 묻는 거 문제가.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법률 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볼까요? 매수자 입장에서 개발 사업의 완성 시점에 가까울수록 시장 위험은요 줄지. 시장 위험이 주는 것만 부동산 가치는요 올라간다죠. 그래 보시고 우측 갑니다. 자, 16번 제가 다 볼 게 아니에요. 16번에 거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오케이. 3번. 이런 게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죠. 자, 이용 규제는 공법, 사법. 공법, 소유권은
사법인데 이 내용은 법입니까? 비용입니까? 법적 위험 속에 포함된다 묻는 거죠. 자, 4번.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이란 것은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은 여기 보세요. 세 개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비용 위험의 감소 방법이다. 그 다음에 예, 고려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으로 갈 겁니다. 17번. 자, 17번은 1번, 2번 통과하시고요. 여러분들 3번 갑니다. 이 3번은 시장 차별화를 썼는데, 자, 우리 아까 찾아보세요. 여기 원래 사실 아까 마케팅이 있지. STP, 맞죠? STP지. STP인데, 시장 세번은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수요자. 차별화는 뭐예요? 제품이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 뜻이고요. 거기 이 시장 차별화 이건 뭐죠? 공급 상품이지.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는요? 아까 시장 세분화. 시장 수요자 공급자. 그거 묻는 문제가. 그지? 차별화라는 것은 뭐 있으면 제품 차별이야. 이건 공급자에 대한 설명이고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를 쪼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요자 특성을 묻는다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 4번 가볼까요? 자, 4번 가볼게요. 17번 4번. 내용이 약간 어려운데, 자, 핵심이 이겁니다. 시장성은 특정 부지 자체, 그것이 입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시장성 분석은, 예, 결국 뭐 있습니까? 위치, 유형, 질에 따라 구체적 분석한다. 자, 핵심. 수용 없지? 그 무슨 분석?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할 것 하나 더 여보세요. 혹시 이걸 장난칠 수 있어요? 시장 분석이든 시장성 분석이든 반드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자 다시 우리 현재 4단계는 개괄적 분석입니까? 구체적 분석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건 전부 다 구체적 분석이지 포괄적 분석을 쓰면 안 돼. 장난치고 장난칠 수 있다. 굳이 장난치면 여기서 1단계 시장성에 대한 설명인데 끝에 뭐 있습니까? 구체적 분석을 써야 한다고. 절대 이 말 대신 개괄적, 포괄적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거지로 장난치면 이게 장난칠 수 있어. 5번요. 개발사업 자체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 곤란하죠? 자, 넘어갑니다. 자, 뒷장이 좀 계속 똑같음을 나오고 있는데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보니까 2번요. 타당성 분석은 법. 자, 그럼 잠시 타당성은 요거 몇 단계? 그래서 여기서 요거 묻는 거지? 그죠? 법, 경제, 기술 등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 자, 그 다음에 3번요.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의 시장이 어떻게 흡수될 것인가 분석한다. 뭐 크게 어떤 무리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개발 사업의 재무적 사업 타당성. 이런 재무 같은 말 경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결국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고대 시장 나 있지? 수요 공급 나 있어? 없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핵심이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 말은 무조건 시장성이야. 곧 이 경쟁력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19번에 1번. 무슨 분석? 1번. 시장 나왔지? 뭐 나와야 돼? 수요 공급. 자, 2번 무슨 분석? 흡수율 항상 뭐 나와야 돼? 이거 흡수율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목적이 뭔데? 앞으로 분양될 걸 파악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가지고 과거에 힘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뒤에 뭐 나왔지? 과거 나왔지? 지금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네, 뭐 3번, 4번 그냥 넘어갑니다. 5번 같은 거. 자, 넘어가서 예, 거기 있는 20번 문제는 참 열심히 잘 냈는데 괜찮습니다. 문제는 나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아마 안 낼 것 같아요. 봐서는
자, 일단, 예, 그래서 거기서, 뭐, 다른 건 제가 쭉 넘어가고요. 예, 요것만 정리해 4번. 흡술 분석은 뭐라 했습니까? 과거 추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미래 흡수를 파악하는 그 목적이 있더라. 그 다음에 5번. 저 5번요. 여기 보세요. 자, 요거 잘 안 묻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까지 하자고. 앞에 있는 3개 있지. 지역 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을 요걸 시장 분석이라고 쓴다고. 밑에 있는 요 2개 있죠. 이걸 뭐라 합니까? 경제성 분석이라는 걸 써. 그러면 요 경제성 말 목적이야. 여기 보세요. 얘는 수익과 비용 분석하는 거지. 말 목적, 투자 결정할 목적이지. 얘는 뭡니까? 이 경제성 분석은 자료 제공 목적이지. 이런 순서예요. 따라서 일단 보니까 전자 3가지는 개발 사업의 결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고 후자는 뭐 있습니까? 시장에 초점 둔 거다.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시장에 초점 둔 건 누구야? 시장. 앞에 3개지. 마지막에 투자할까 말까 결정은 뭐야? 2개지. 앞뒤 바뀐 거지. 그죠? 그런 건데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부터 가보죠. 21번까지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은. 자, 21번 보니까요. 시장 위험 나 있지. 그죠?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 분석 필요하다. 뭐, 특별한, 다른 문제 없다. 그죠? 2번. 자, 개발업자는 대상보다는 초기에는 매도 임대하면 개발업자 부담이 뭐 있습니까? 그만큼 줄죠. 자, 요거. 원래 제가 그러면 안 그랬는데 이게 최근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봐보세요. 이 말 묻는 거예요. 개발 초기와 개발 후기 있는데 위험은 초기에 많습니까? 후기에 많습니까? 많지만 점점점 개발이 되는 기간 중에 서서히 위험은 뭐합니까? 감소하죠. 자, 우리 항상 위험과 가치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지. 그러니까 위험이 크면 부동산 가치 떨어지는데 점점점 부동산 가치는 뭐합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묻는 거예요. 개발업자는 초기 분양이 유리합니까? 후기 분양이 유리합니까? 초기 분양이 유리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초기에 분양한 만큼 모든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겼습니까? 매수자한테. 그럼 매수자는 그만큼 초기에 많은 위험을 떠안고 산 거 아닙니까? 떠안고 산 것만큼 이 물건을 비싸게 사겠습니까? 매도 가격은 낮게 책정되어진다. 이 말 묻는 거지. 자, 거기 있는 말이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 보니까요. 자, 내용 보니까 초기에 매도하면 이 업자의 위험은 줄지만 그만큼 매도 가격도 낮게 책정되어지는 보시고요. 자, 2번 갑니다. 3번 갑니다. 무슨 분석? 누구 나와야 돼? 오케이. 자, 4번 가볼까요? 4번은 새로운 개발 사업 및 기존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행해지기도 한다. 하나, 주어진 자본에 투자할 대안을 찾는 투자자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다. 다 합니다. 시장 분석은 모든 거 다 쓴다고. 이미 개발된 것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것도 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모집할 때 쓸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5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네, 여기까지인데 우리 문제가 보니까 막 딱 떨어진 문제 별로 없어. 우리 과거의 기출문제 아주 명쾌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떨어진 요거 물었다고. 이렇게. 이런 것만. 굳이 이 2개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제가 본 적은 없어. 기출대 문제가. 물론 이제 이런 모의고사는 가끔 나오지만 이 2개를 굳이 구분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 알겠지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시장성은 우리 뭐 설명 꽤 많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통 이걸 많이 내게 되어 있다고. 임대나 매매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많이 냅니다. 상세 구분할 때 이 2개를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있는 이런 내용 중 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2번부터 33번까지 하겠습니다.